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데, 아마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아마 겪어서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부딪혀야 할 그런 상황들이 미래에도 다가올 수가 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배울 날이 점점 시간이 다가오는데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심리적 도화 그 가운데서 성격 및 정서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현재 좀 앞으로 강의 진행 계획을 밝히면 학교 당국에서는 5월 11일서부터 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간을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보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고 5월 12일 강의는 이제 영상 강의로 하고 5월 한 19일쯤서부터 저는 정상적으로 교실에서 만나서 수업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교수님 또 그렇게 하냐고 묻지 마시고 또 혹시 다른 이제 강의를 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한 5월 12일 강의가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업에 참여하셔서 함께 교재도 나누시고 이렇게 수업을 함께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선 순서를 이렇게 잡아서 성격의 발달 모델, 특성 모델, 맥락적 모델 이렇게 보고 성격의 변화와 안정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정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노년기에 정서 조절과 표현 방법, 노년기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래서 SOC 모델을 좀 소개하는 걸로 이번 주차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묻는 말인데, 여러분들 지금 학부 석사 과정에서 누누이 여러분들이 배워오셨고, 나름대로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어요. 성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노인의 그 내적 자아는 연령 증가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죠. 그걸 이제 내면 아이라 그러는데, 이 내면 아이에 대해서 또는 내적 아이에 대해서 내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격의 변화는 타고날 것인가 아니면 환경 변화에 따를 것인가 이 문제, 나이가 들면 정서적 변화가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단 발달 모델에서 단계 이론적 접근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 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에릭슨의 이론인데 전 생에 걸쳐서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맥락 안에서 성격이 발달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있던 그래서 신뢰 대 불신의 단계, 자율성 대 죄책감의 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 자정체감 대 역할 혼란, 또는 친밀감과 고립감, 생성감과 침체감, 자아 통합 대 절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오셨는데 뭐 목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읽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발달 모델인데 여기서 단계 이론적 접근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넘어가면 레빙거의 이론이에요. 레빙거 같은 사람은 단계 이론적 접근을 설명을 해요. 그래, 레빙거는 자아 발달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점차 차별화되어가는 인식의 증가다 이렇게 보고 자기 자신과 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이해가 발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자아발달 단계를 수능주의자, 양심적 수능주의, 양심적 개인주의, 자율적, 통합적 이런 순서로 봤거든요.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가하면 수능주의자라는 단계는요, 외부 사회적 규칙에 순응을 하고 외모라든지 또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이제 그 단계를 말하는 거죠. 양심적 수능주의라는 말은 자기 성격의 지각이 증가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인식의 폭이 좀 증가하는 그런 이제 단계죠. 양심적 단계다 그 말은 자기 기준이 강하고 완벽한 인식을 할 수 있고 자기 비판적이다 하는 거. 개인주의는 개인적 결과보다는 타인 이익에 미치는 자신의 노력과 행동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중요한 그런 단계라고 보는 거죠. 자율적이 되면 각 개인의 그 개성을 존중하고 또 모함도 수용하고 다른 개인들의 접근과 행동에 대해 기인한 내적 갈등의 극복이 계속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통합적이란 말은 내적 갈등의 해결, 자신의 한계 재통합, 자신의 개성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이제 자아가 이런 순서로 발달한다 하는 레빈거의 성인기 자아 발달 6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이제 단계로 좀 이름 적어 레빈슨의 이론을 좀 보죠. 그래서 레빈슨은 인생 구조라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특정 시간대의 자기 인생에 대한 기본 구조로서 스스로의 선택과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인생엔 다양한 시기와 단계, 전환기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림 7-2에서 요런 순서대로 이제 변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초인, 성인, 전환기, 성인, 세계 입문기, 30세 전환기, 안정기 이때를 이제 초인 성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년기는 이제 중년 전환기, 중년 입문기, 50세 전환기, 중년 안정기 이때까지를 중년기라 그러고 노년 전환기와 노년기 이렇게 거쳐서 이 자아를 얘기할 때에 단계 이론적을 주장하는 가운데 레빈손의 이론이 이렇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성 모델을 보겠어요. 특성 모델은 아마 5가지 요인 모델인데 성인기 이후에 성격 특성 이론을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이제 이렇게 5개의 요인을 이제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좀 자료를 찾으셔서 요 내용을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성격 발달의 특성 모델의 이 5가지 요인 모델을 한번 강의하실 때 좀 활용해 보신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제안을 드려요. 그 다음 이제 건강과 성격 특성인데 이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성격 특성 모델은 성인기 개인의 성격과 건강 간의 관계 연구에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격 유형을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구분을 하죠. 근데 A타입 같은 건 심장 질환, C타입은 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특성과 건강 상태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를 보면 어린 시절의 성실성, 이건 이제 성인기에 몸무게가 증가하고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이제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성인 초기 낮은 성실성은 높은 신경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관련 흡혈을 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적대감 대 우울증 이제 이런 이제 연구를 이제 건강 상태와 연관지어서 성격의 특성을 연구한 그런 이제 주제들이기도 하고 아주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락적 모델에서는 이제 생애 사건을 접근하는 거요. 요것도 아주 이런 이제 박사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논문 심사를 하다가 이 맥락적 모델을 근거로 해서 생애 사건 접근 방법을 해서 연구 논문들을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런 관련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이제 그 실증적 연구한 논문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선행 생애 사건이 이제 있겠죠. 그러면 뭐 결혼이라든지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니면 형제와 뭐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사별을 하는 경우, 새 직업을 얻었을 때, 뭐 또 사고를 당했을 때, 자녀 출산했을 때 이런 이제 선행 생애 사건이 있는 경우와 중재 변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이 사회과학에서는 변수라는 말을 안 쓰고 변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 뭐 신체적 건강, 지적 능력, 성격, 가족 지지, 수입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중재 변인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생애 단계 맥락과 맨 밑에 사회적 역사적 맥락 요 관계 속에서 적응해 가는데 위협에 대한 평가 또는 정보 행동 목표의 차이 대처 전략 그리고 목표를 평가 위험 요소 평가 결정 내리기 행동 취하기 이래서 기능적 변화의 결과와 역기능적 변화의 결과를 이제 알아내서 이제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달돼 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성격에 대한 변화인데 캔자스티 성인 생활 연구에서 나온 자료인데 밀스 대학 연구예요. 그래서 버클리 노인 세대의 연구에 보면 연령에 따라서 지능과 활력, 성실성이 다소 감소하더라 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은 좀 이제 생소하게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이제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어서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이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안정성인데 그 볼티모어 장기 종단 연구예요. 그래서 여기 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횡단 연구, 종단 연구가 이제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볼티모어 장기 종단 연구인데 그러니까 길게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은 성인기 동안에 매우 안정적이다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시애틀 장기 종단 연구에 보면 60대 후반까지는 안정적이다. 그 이후에는 아주 적은 부정적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베를린 노화 연구 자료에 보면 개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비슷한 성격의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한 연구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노인과 관련된 복지 쪽에 글을 쓸 때는 아마 이런 이제 자료를 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논문이 종단 연구 방식인데 횡단 연구 이것도 이제 심사 들어가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제가 그 논문 세 편을 이제 심사하게 돼 있는데 심사 논문을 이제 제본된 것을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참 빨간 줄을 많이 그어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뵈면은 좀 파일을 가지고 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서론 부분을 정말 잘 못 써요. 그래서 서론 부분을 왜 못 쓸까? 논리 전개하는 방식, 핵심 키워드와 키워드의 연결관계, 문단과 문단이 왜 연결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참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하는 방식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연구를 하기 선행 연구 고찰이 안 되다 보니까 논제에 대한 엉뚱한 글을 이제 짜집게 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데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서 논리 구조에 좀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지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 발달에서는 이제 주관적 자와 객관적 자, 또 자기 개념이란 용어, 거울에 비추진 모습으로 자, 자기 동화, 자기 조절, 실존적 자, 사회적 자, 가능한 자, 이런 부분인데 이 참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학부하고 석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 마스터했으리라 하고 영상 강의에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년기 정서 조절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인데 일단 차별적 정서 이론을 보자고요. 분노라든지 공포, 슬픔. 이제 1차적인 감정이거든. 1차적인 감정, 2차적인 감정이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가 있겠죠. 그래서 분노, 공포, 슬픔 같은 건 부정적 정서잖아요. 그럼 즐거움, 행복, 사랑, 경탄은 긍정적 정서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가 프로그래머 되어 있어서 연령이 증가해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차별적 정서 이론이에요. 그러면 사회정서 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환경을 정서적으로 기능과 의미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고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그림 7-5에 보면 정보 추구 동기와 정서 조절 동기의 발달적 궤적이라 그래서 연구 논문의 자료를 이제 끌어온 건데요. 요 내용도 한번 깊이 있게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깊이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논문은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논문에 쓴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옮겨와서 보는 건데 참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그다음에 그럼 노년기의 정서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건데 노인은 사회와 대인관계의 경험들에 의해서 분노나 공포 등을 표현하지 않는 등 자신들의 정서적 표현을 조절한다 이제 이런 거고요. 또 정서적 표현 능력은 가족과 문화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런 것이고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좀 복잡해지고 덜 강렬해지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깊이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안 되면 2교시 때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이제 SOC인데 요거 이제 노년기에 이제 적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 영역만 선택적으로 남겨놓고 다른 영역은 무시하는 전략. 그 다음에 적정화는 선택의 영역의 기능 수행을 최대화시키는 행동. 보상, 보조기구, 외부적 도움, 심리적 보상 기제를 통해서 보상하는 전략. 이제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요것도 한번 노년기에 적어하는 순서를 잘 이렇게 따라서 한번 임상 실험에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의 정서 표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이제 PPT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정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격 발달을 얘기할 때 할 얘기는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방대한 양을 PPT에 담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성격 발달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발달 모델, 특성 모델, 이제 맥락적 모델에게 소개를 하면서 에릭슨의 이제 심리사회적 단계도 제가 얘기를 했고
레빙계 이론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빈손 이론도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지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성 모델 대 성격 오인 모델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지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성격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안정돼 가느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교시 강의를 듣고 만약에 이 내용이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2교시 때 아주 그 부분 집중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노년기 정서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보면요, 대부분 차별적 정서 이론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갑자기 차별적 정서 이론이 뭔가 하고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될 건데, 일단 이제